다음 주 화요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정승진 후보가 막판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한진 해운으로 인한 물류 대란이 연말 쇼핑 시즌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웰스파고가 고객 정보를 도용해 수백만 개의 유령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후퇴하던 취업 2순위 영주권 문호가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면서 곧바로 오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뇌수막염을 비롯한 각종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승진 후보가 막판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정 후보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에서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정승진 후보. 9월 13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정 후보는 이번 주말 동안 가가호호 방문, 전화 홍보를 포함한 투표 참여 캠페인 등 막판 총력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 동네 이벤트를 통해서 유권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9월 13일 화요일 날 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많이들 나와서 투표하시라고 투표 참여 캠페인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현재 뉴욕주에 사는 아시아계는 전체 인구의 약 15%. 하지만 아직까지 아시아계 상원 의원이 당선된 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정승진 후보는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권리 보호, 소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존 정치권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등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인과 또 우리 에이시안과 또 이민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지역 경제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뉴욕주 상원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 첩경은 스몰 비즈니스,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문제를 또 해결하는 그런 개혁가가 되려고 합니다. 이번 13일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각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 후보가 도전하고 있는 뉴욕주 상원 16선거구의 한인 등록 유권자 수는 7,400여 명으로 막판까지 한인들의 예비선거 참여율이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에 한인 선거 참여율은 약 16%에 불과했고 이 선거에서 정승진 후보는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대표적인 친한파 마이클 혼다 연방하원 의원이 11월 결선 투표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 일각에선 혼다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한 사과 요구. 마이클 혼다 의원은 그동안 한인사회와 세계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오늘 오전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와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한인사회에 11월 선거를 앞두고 난관에 처한 마이클 혼다 의원 지지와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한인들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같이 일을 오랫동안 해온 분의 선거가 어려워졌을 때 전국에 있는 한인들이 여기에 좀 적극 도움을 주어야만 앞으로 정치력을 신장하고 발휘하는 데에 바른 일이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분을 힘들 때 우리가 손을 놓는다면 앞으로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그 누가 의회에서 우리들을 대변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탄탄한 지역 기반을 자랑하던 혼다 의원에게 빨간불이 켜진 것은 지난 8선 도전부터. 당시 30대 후반 인도계 후보 로 카나는 현역인 혼다 의원보다 많은 선거 자금을 모금해 혼다 의원의 강력한 도전자로 떠올랐었고 올해는 더욱 거센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선 일본 정부의 전쟁 범죄 등의 발언을 해온 혼다 의원을 견제하려는 일본계의 마쿠 공작이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혼다 의원 지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이크로혼다닷컴을 방문하면 자세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한진해운으로 인한 물류 대란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쇼핑 시즌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이 긴급 방안에 한국 정부와 직접 접촉에 나섰습니다. 8일 해운업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 상무부 관계자들이 긴급 한국을 방문하고 9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물류차질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무부 관계자들은 윤학배 해수부 차관과 만날 것으로 알려져 고위급 인사도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또 한진해운 경영진 등 이번 사태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도 만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미국이 신속하게 한국에 당국자를 파견한 것은 이번 한진해운발 글로벌 물류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미 정부는 이번 만남에서 자국 내 소매업체 등 화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신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 소매경영자협회는 상무부와 연방해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 이후 물류 차질이 심각해졌다며 한국 정부, 항만 등과 협의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미국 언론들은 한진해운 사태로 상품 유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최대 쇼핑 시즌에 소비자와 소매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웰스파고 은행이 약 5년간 고객 정보를 도용해 수백만 개의 유령 계좌를 개설하고 수백만 달러를 가로채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5천여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벌금과 고객 전액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CNN 머니는 8일 웰스파고가 고객들의 정보를 도용해 가짜 이메일 계정과 허위 비밀번호를 만들어 유령 예금, 신용카드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고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를 챙겨왔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웰스파고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벌금 1억 8,500만 달러와 함께 고객 환급 비용 5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유령 계좌 스캔들에 연루된 직원들은 모두 5,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고객들의 허가 없이 가짜 예금 계좌를 무려 150만 개 개설했으며 고객들의 예금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 일부를 새로 개설한 가짜 예금 계좌로 이체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계좌 56만 5,443개도 고객들의 신상 정보를 활용해 무단 개설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4,000개 계좌에서 연회비, 이자 수수료 등 명목으로 4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고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전했습니다. 한편 웰스파고 측은 사건에 연루된 직원 5,300여 명을 모두 해고했으며 벌금과 함께 고객들의 전액 배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취업 2순위 영주권 문호가 곧바로 오픈됩니다. 큰 폭으로 후퇴하면서 마음을 졸이게 한 터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취업 2순위 영주권 발급 우선 일자가 오픈됐습니다. 연방국무부가 8일 발표한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2순위는 2017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곧바로 문호가 오픈되며 당분간 오픈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업 2순위 영주권 발급 우선 일자는 9월 영주권 문호에서 2014년 2월 1일로 우선 일자가 후퇴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3순위는 새 회계년도 시작에도 불구하고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2016년 6월 1일 우선 일자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한 달 진전되는 데 그쳤습니다. 가족 이민은 전 순위에 걸쳐 우선 일자가 소폭 진전됐습니다. 가족 2A와 2B는 각각 5주와 6주씩 우선 일자 진전이 나타났으나 여타 순위에서는 1에서 3주 진전되는 데 그쳤습니다. 한편 세계적 특기자나 국제기업 간부 및 직원 이민이 오픈됐고 100만 달러 투자 이민과 50만 달러 파일럿 투자 이민도 모두 오픈됐습니다. 뉴욕시 특목고 입시 제도의 재개편이 추진됩니다. 드볼라지오 시장은 현행 입학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극복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주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특목고 입시제도 개편 공약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8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은 입학시험 결과에만 의존하는 현 특목고 입시제도는 불합리하다며 뉴욕시 특목고의 학생 분포는 시 전체 인종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욕시 전체 8개 특목고는 아시안과 백인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 같은 불균형이 특목고 입학 제도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인종별 균형을 위해 입학시험 외 에세이, 내신, 추천서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입학제도를 개편하자고 주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입학시험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현 제도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또 지난해 뉴욕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입학시험 외에 주 표준시험, 내신, 출석률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했지만 인종별 불균형이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돼 불균형의 원인이 입학시험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특목고 입시제도 개편안은 지난해 주의회에 상정됐으나 최종 부결된 바 있습니다. 뉴저지 운전면허 취득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6일 발효된 주행시험 개정안에 따라 운전 보조기기를 사용해 도로 주행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뉴저지 운전면허 도로 주행시험 개정안이 주지사 서명 후 곧바로 발효됐습니다. 그동안 뉴저지주 차량국은 운전시험을 볼 때 차량에 설치된 각종 운전 보조기기들의 사용을 금지해왔습니다. 만약 후방 카메라 등과 같은 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으로 시험을 볼 경우에는 기기 작동을 멈추거나 카메라 화면을 가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뉴저지 운전면허 취득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루 그린워드 주 하원 의원은 대부분의 차량에 후방 카메라 등의 기본 옵션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주행시험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8년 5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후방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이 같은 보조기기 사용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학기부터 뉴욕주에서 7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의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의무화됐습니다. 시 보건국은 건강보험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뉴욕시 보건국 산하 예방접종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뉴욕주가 7, 12학년 학생들의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건강보험이 없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은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부에 따르면 올가을 새학기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방접종은 학년별 디프테리아, 홍역, 이하선염과 루벨라, 폴리오와 B형간염, 백일해와 수두, 그리고 파상풍 예방접종입니다. 12개월 이상 어린이들은 데이케어,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기 위해 수두 예방주사를 꼭 맞아야 합니다. 또 2008년 이후에 태어난 모든 학생들은 최소 1회의 수두 예방주사를 맞아야 유치원 1, 2, 3학년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 태어난 학생도 이번 가을 학기부터 6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수두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고 타주에서 뉴욕시에 6학년으로 전학하는 학생 또한 수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은 학교 입학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한 4세 이상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과밀학급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콩나물 교실은 퀸즈 한인타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예산위원회가 8일 개학을 맞아 발표한 뉴욕시 과밀학급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내 32개 학군 가운데 교실이 부족한 학군 9곳 중 5곳이 퀸즈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플로싱과 베이사이드, 와이스턴 등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25학군과 26학군의 과밀 현상은 전체 학군 중 각각 3번째와 4번째로 조사됐습니다.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브루클린, 베이리지, 보로팍 등을 포함한 20학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학군에는 약 10,000개의 좌석이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25, 26학군도 대략 6,000개의 좌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퀸즈 코로나와 엘머스트 등을 관할하는 24학군으로 약 8,000개의 좌석이 모자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과밀학급 현상이 일부 학군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뉴욕시 교육국이 교실 증설을 위해 책정한 2015에서 2019년 예산이 학생
건수 증가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과밀학군 문제가 심각한 9개 학군을 제외한 23개 학군에서는 반대로 교실 수가 학생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6, 18, 19 학군에서는 현재보다 8,000명 이상의 학생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LA와 오렌지 카운티 일대에 벌떼가 자주 출몰해 주민들의 벌이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8월부터 10월은 벌들이 산란기에 접어들어 공격 성향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리토스의 한 주택가. 수천 마리의 벌떼가 순식간에 날아들더니 집 앞 버려진 카우치에 임시 거처를 만듭니다. 8월부터 10월은 벌들의 종족 번식 기간. 새 여왕벌에 자리를 내준 어미 여왕벌은 일부 일벌들과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분봉을 시작합니다. 요즘 벌떼 출몰이 잦은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어미벌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독립해서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서 잠시 집 주변에 그 나무 같은데 하루 이틀 묵었다가 날아가는데 그것을 동네 주민들이 많이 살펴보는 거죠. 주택가와 공원 인근에 벌떼 출몰이 늘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주말 세리토스의 한 공원에서는 20명이 넘는 시민들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말벌이 집 처마 밑에 집을 지어 주민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그 몸에 있는 열을 감지함으로써 바로 즉각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죠. 벌떼를 만나 공격을 당할 경우 20m 이상 손을 휘저으며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말벌의 경우 주로 곰이나 오소리를 천적으로 하고 있어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색 옷에 더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또 말벌에 쏘이면 순식간에 독이 온몸으로 퍼질 수 있는데 응급처치로 쏘인 부위를 물로 씻어주고 얼음을 이용해 독이 퍼지는 걸 막아줘야 합니다. 몇 해 전부터는 공격 성향이 강한 아프리카산 살인벌 킬러비까지 캘리포니아 지역에 출몰하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약이라는 점을 악용해 폭리를 취한 제약회사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침을 하고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Are you alright? Keep breathing, Tia. I'm just gonna get the EpiPen. 엄마는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주사기처럼 생긴 약을 아이의 허벅지에 찌릅니다. 알레르기 발작을 멈추는 주사제 에피펜입니다. 에피펜은 이처럼 알레르기 환자들에겐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필수품. 그런데 에피펜 제조사인 밀라는 지난 9년 동안 약값을 6배 이상 올렸습니다. 2009년에는 2개짜리 한 팩이 $100였는데 올해 무려 $600, 우리 돈 65만 원 가량이 된 겁니다. 더구나 에피펜의 원가는 $2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challenge is we really don't feel that we have any other options. And when your kids' lives are at stake. 영화배우 사라 제시카 파커는 아들 때문에 그동안 에피펜의 홍보 활동을 해왔습니다. We learned about my son's peanut allergy when he was very, very young. 하지만 에피펜 가격 폭등 소식에 그녀는 밀란과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각계각층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밀란 측은 가격을 내리기는커녕 정부의 의료 정책을 탓하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The patient is paying twice. They're paying full retail price at the counter and they're paying higher premiums on their insurance. 미국에서는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를 상대로 제약사의 폭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튜링사는 에이즈 치료제인 다라프림의 가격을 하룻밤새 $13.5에서 $750로 55배 넘게 올려 원성을 샀습니다. If you think about free markets and fair price, it's pretty clear that Daraprim was not priced appropriately.
C형 간염약 제조사도 약 한 알에 $1,000로 가격을 올려 문제가 됐습니다. Then they use that market power, jack up the price, and then expect Americans to pay it while they're making money. I just think it's wrong, and that's why the laws have to change. 압력이 거세지자 밀란 측은 결국 $300짜리 에피펜 복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00도 여전히 비싼 데다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제약사의 폭리 횡포는 멈추지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브루스터 카운티에 있는 알파인 고등학교 밴드 연습장에서 8일 오전 9시쯤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발의 총성이 울린 가운데 총에 맞은 여학생은 연습장 바깥으로 뛰쳐나와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총을 쏜 용의자는 화장실에서 자살했습니다. 경찰은 자살한 용의자를 발견한 직후 추가 범인은 없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달 말 애틀랜타의 한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룸사롱 2곳을 급습해 모두 14명의 여성 종업원을 무더기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불체 신분은 물론 무비자로 입국해 취업 신분이 없는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국은 이를 계기로 전국에 운영 중인 한인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한인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업소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은 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플로리다주 북서쪽 홈즈 카운티의 홈즈 교정센터에서 7일 약 400명의 재소자가 교도소 건물 4개 동에서 물건을 부수고 방어벽을 치며 교도관들과 대치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교정국은 8일 전날 벌어진 큰 소동은 현재 진압됐고 교도소는 3급 경계 수준으로 폐쇄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난동으로 재소자 1명이 다쳤습니다. 교도관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유언 거민 법원이 한인을 대상으로 버겐 카운티의 유언 거민 법원에서 유언장을 거민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12일 펠팍 시니어 센터에서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버겐 카운티 유언 거민 마이클 드레슬러 판사가 강사로 나와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과 유언 거민 절차, 변호사 선임 방법, 의료 관리를 위한 사전 지침 작성 및 의료 관리 대리인 임명, 세무 계획 등 유언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13일 화요일은 뉴욕주 예비선거일입니다. 이번 뉴욕주 예비선거에서는 한인동포 정승진 씨가 뉴욕주 상원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그 어느 선거 때보다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승진 후보가 뉴욕주 상원의원에 출마한 것이 지난 2년 전에 이어 2번째로 출마를 했는데요. 당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낙선이 됐기 때문에 정승진 씨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나 한인 동포들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정승진 후보가 낙선된 것은 상대 후보였던 토비 후보가 사실과 다른 네거티브 선거 때문에 낙선의 빌미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거란 것이 다소 유치하기도 하고 치사하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다반사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선거라 해도 토비 후보의 네거티브 선거 방법은 너무나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등 아주 치졸하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도 토비 의원의 나쁜 버릇은 지난 선거처럼 유치찬란한 부정선거,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음모와 또 모사 전략으로 몰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비 의원이 이렇게까지 상식적이지 못한 네거티브 선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려 16년 동안 8선을 하는 동안 별다른 정치적 성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공약보다는 이렇게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는 선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불과 몇 표 차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막가파 선거를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비 후보의 부정선거에는 선거 당국 관계자들도 한몫 거들고 있습니다.
3,500여 개의 유권자 청원서가 대부분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000여 명의 유효한 등록인 수가 채워졌다는 이유만으로 후보 등록을 인정한 것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작된 청원인의 명단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과정이 어찌됐든 목적만 채우면 된다는 식인데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법적인 판단으로서는 더욱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법정이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현 정치계와 결탁된 법조계 역시 부패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인 동포인 정승진 후보는 공정한 선거를 지켜나가며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고자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승진 후보가 한인이고 아시안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실 텐데요.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승진 후보를 지지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한 누이육조 정치를 조금은 깨끗하게 하고 또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민자들에게 살맛도 나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펼칠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에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에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월요일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